2026년 4월 15일 한 편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실화 기반의 작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 개봉 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부문 공식 초청, 9,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크라우드 펀딩, 제주 4.3 평화재단 시나리오 공모 당선까지 화려한 타이틀을 겹겹이 휘감고 등장한 영화였는데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쳐온 44년 경력의 정지영 감독. 독일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호평이 나왔습니다. 염혜란의 연기가 곧 역사다 라고 말이죠. 개봉 당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극장을 찾았습니다. 시민 165명과 함께 관람한 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요. 제주도 의회와 교육청은 단체 관람을 줄줄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찬사를 쏟아내죠. 전 국민을 울릴 역작이라는 표현이 사방에 넘쳐났고, 개봉 5일 만에 10만 관객 돌파, 평점 9.02, 흥행과 여론, 정치권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가 담아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4.3의 비극을 겪고 기억을 잃은 차에 살아온 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했는데요. 치유와 상생, 참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깊은 불쾌감이 밀려오는데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스크린 너머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거대한 의도가 느껴졌던 거죠. 4.3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된 제주도민의 슬픔, 그것만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슬픔은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입니다. 그러나 진짜 슬픔 뒤에 무언가를 심어두는 방식이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치밀하게 감추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눈물의 함정을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특정 진영이 4.3을 규정할 때 쓰는 단어,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은 과연 객관적인 시각이 맞을까요? 영화가 말하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과 제주 4.3 사건의 실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갓 해방된 대한민국, 그 혼란한 시절에 제주도의 민간인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됐고 그 숫자는 공식적으로만 최소 1만 4천 명에서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제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영화 속 배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1949년 봄 제주의 한 마을,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총구가 겨눠지죠. 이때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 저 무도한 국가 권력이 아무 죄 없는 제주 사람들을 죽였었구나. 이 서사는 우리 사회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이제는 상업 영화에도 담겨지고 있죠. 당시 시대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섰고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생기기도 전이었던 거죠.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없던 황무지 그 자체, 그 시절. 농촌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당장 오늘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이 절박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때의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죠. 척박한 섬, 찢어지는 가난,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1947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상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1년 후 1948년 4월 3일이라는 날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이야기, 사실은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영화 내 이름은 애선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1948년 4월 3일, 바로 그날 새벽 2시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관객들은 극장을 나서며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죠. 국가가 깡패였네. 그런데 잠깐, 실제 역사는 이랬습니다. 그날 새벽,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국가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제주 4.3 사건은 정말 국가가 먼저 총을 든 사건이었을까요? 기록을 한번 봐봅시다.
그날 새벽 2시 총을 들고 먼저 움직인 건 남조선 노동당, 이른바 공산당인 남노당의 무장대원 350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제주도 전역에 있던 12개의 경찰서를 동시에 습격합니다. 무장을 갖춘 채로 말이죠. 그리고 서북청년단 숙소를 공격하고 얼마 뒤에는 선거관리소까지 들이닥쳤는데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건 한 달 뒤로 예정되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진행될 그 투표를 막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영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단 한 컷도요. 영화는 미군이 총을 난사하고 군인이 마을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관객들은 당연히 공분하게 되죠. 그 분노가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고한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가 치밀하게 잘라낸 그 장면, 바로 그 350명의 무장봉기야말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주 4.3의 실제 원인인 진짜 씨앗은 1948년보다 훨씬 전인 1947년 3월 1일에 이미 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진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1년 전인 1947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노당은 왜 하필 제주도를 선택했던 걸까요?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948년이 아닌 1947년 3월 1일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날 제주도에서는 3.1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 일이 터지고 말죠. 기마경찰의 말이 군중 속 6살 아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 겁니다.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요.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서까지 쫓아가게 되죠. 경찰서 안에 있던 경찰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총을 쏴버리게 되죠. 결국 민간인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당시 뉴스는 단순하게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민간인에게 발포. 그로부터 열흘 뒤인 3월 10일 제주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도청 직원, 군청 직원, 초중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까지, 심지어 제주도 경찰들도 참여했었는데요. 도내기관과 직장의 95%가 파업에 동참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주도 전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마비된 셈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엔 총파업을 할 때엔 결정적으로 공산주의 구호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우리 제주 사람을 죽였다. 단지 그 분노 하나만으로 섬 전체가 일어선 거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남노당이 개입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정교했죠. 직접적으로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처음엔 경찰에 대한 증오를, 그 다음엔 미군정에 대한 증오로, 미군정에 대한 증오를 반정부 운동으로 서서히 확대시키는 것이었던 거죠. 마치 건강한 나무에 조금씩 독을 주입하듯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 위에 자신들의 의도를 천천히 심어나갔었던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구조인데요. 그 결과 1947년 3월부터 1년 후인 1948년 4월 3일 직전까지 무려 2,500여 명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실제 공산당원인 남노당 대원들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옆에 있던 평범한 사람, 동네 아는 사람이 잡혀간 것만으로도 함께 끌려간 무고한 민간인들이 가득했었죠. 당시 미군정에게는 한국인들을 공산주의자와 일반 민간인들을 걸러낼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 외국인 입장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의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 모든 일이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 미군정이었던 시절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948년 4월 3일 이후 제주도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미군 정청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 정식으로 수립되었죠. 그 이후 가을 이승만 정부는 10월 17일 충격적인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내륙에 있는 사람은 전원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수많은 마을이 바로 그 5km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였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해안가로 내려오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설마 나 같은 민간인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을을 지킨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 선택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고 하죠. 기관총으로 한 줄로 세워 쏴 죽이고 마을 전체를 불태웠고요. 심지어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 전체를 끌어내 처형했습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만으로 살고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낮에는 군인과 서북청년단이 죽이러 오고 밤에는 남노당이 내려와 죽이러 왔다고 말이죠. 낮이 되면 군인들이 들이닥쳐 공산주의자로 몰아 죽이고, 밤이 되면은 이번엔 공산당 남노당 무장대원들이 내려와 이승만 정부에 협력했다며 또 죽였습니다.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는 진짜 먹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무 죄 없는 제주도민들은 양쪽 모두에게 희생양이 되어버린 너무나 기괴한 구조였던 겁니다. 서북청년단의 문제는 더욱 소름 돋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아니었는데요. 북한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내려온 반공청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분노가 뼛속까지 박혀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에게 민간인지 남로당 놈들인지 피아식별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들은 혼자 독단으로 민가 12채를 불태우고도 남로당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민간인을 구별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었던 거였죠. 너무나 불쌍했던 제주도민들, 남로당의 선동이 제주도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그 분노가 미군정의 강경진압을 불러일으켰고 강경진압이 다시 더 깊은 분노와 더 큰 학살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연쇄 붕괴의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가슴을 찢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거였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사건의 재판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은 법정 가득 울려 퍼지는데요. 그런데 가해자 측 증거와 증언은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왜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재판의 판결문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내 이름은 정확히 그런 법정이었는데요. 영화는 미군과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공산당인 남로당 무장대원 350명이 새벽 2시에 경찰서를 습격하던 장면은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우파 청년단원의 어린 자녀와 그 노부모가 무참히 살해되던 장면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이 잘려 숨진 노인 이야기도, 임산부의 배를 가르던 무장대의 잔혹한 만행도 이 영화의 스크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들이 빠진 자리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배우 염혜란의 신들린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연출은 매우 영리했던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방식을 보면 더 불편해지는데요. 제주 4.3 평화재단 공모전 당선작이 원작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공재단이 시나리오를 선정한 거죠. 여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까지 더해졌는데요. 사실상 공공자금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제주 4.3 사건의 반은 가리고 절반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의회와 교육청은 단체 관람을 대놓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특정 시각만의 영화를 집단적으로 관람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봉 당일 직접 극장을 찾아 이런 발언을 했죠. 즉,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자손 만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남로당 무장대원들이 선거관리 공무원과 그 가족을 학살한 것은 뭔가요? 그 잔혹한 폭력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 건가요? 한쪽의 폭력에는 분노하고 다른 한쪽의 폭력에는 침묵하는 것. 우리가 늘 봐왔던 치가 떨리는 그 내로남불이 이번엔 스크린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절반의 진실로 만들어낸 감성파리 눈물은 결코 온전한 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바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둘러싼 이 방식, 사실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말했듯이 남로당 놈들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 위에 자신들의 의도를 심어나가던 방식, 건강한 나무에 조금씩 독을 주입하듯 진짜 슬픔과 진짜 분노를 활용해 전혀 다른 목적지로 사람들을 이끌어 선동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26년 현재 그 방식이 스크린 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죠. 선동하는 방식이 이번엔 영화로 감성을 건드려 눈물을 택한 거였는데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주 4.3 평화재단 공모 당선,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시민 9,700여 명의 돈, 함승 신부, 백낙청 교수, 조정래 작가가 응원단으로 나섰고 제주도 의회와 교육청이 단체 관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개봉 당일 직접 극장을 찾았고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촘촘하게 기획되고 동원되는 구조, 단순한 문화적 현상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교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 패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4.3을 국가폭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폭력. 이 단어 안에는 남로당의 무장봉기도, 선거저지 목적의 테러도, 민간인을 방패로 삼은 공산 세력의 전략도 전부 지워져 있습니다. 오직 국가만이 가해자여야 하고 제주도민 전체가 순결한 피해자로 고정돼야만 하는 겁니다.
역사를 절반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을 지워버리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역사 왜곡인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의 슬픔은 반드시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비극이 시작된 진짜 구조도 함께 기억되어야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슬픔을 이용해 역사의 절반을 왜곡하는 시도까지 진짜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영화 앞에서 눈물을 거두고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편의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베를린 영화제, 시민 펀딩, 대통령의 관람, 언론의 찬사, 그 화려한 타이틀들 뒤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 바로 감성 젖은 눈물의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슬픔을 이용해 절반의 역사만 보여주고 나머지 절반은 치밀하게 지워 왜곡해버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함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는지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제주사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의 슬픔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애도해야 할 역사인데요. 그것만큼은 어떤 정치적 입장과도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새벽 2시에 총을 들고 경찰지서를 습격한 350명의 남로당 무장대원도 우리 역사였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를 폭력으로 저지하려 했던 공산 세력도 역사였는데요. 낮에는 군인이, 밤에는 남로당이 죽이러 오던 그 이중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 역시 살아있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기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삼을 제대로 마주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화 내 이름은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죠. 영화가 강요하는 눈물 너머에 또 다른 진실은 왜 생략되어 있냐고 말이죠.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히 기록을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실을 외면한 채 감정만 자극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역사의 절반을 지운 채 감성파리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은 제주사 3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사 3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주사 3은 특정 진영의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의 가장 아프고 치열했던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제주도에서 역사의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